이 금융사 간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리면서 이 금융권의 혁신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가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이 금융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들도 새 환경에 맞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은행이나 은행 그리고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가 왔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픈뱅킹의 철학인데 일단 이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가 지난해 말에 전면 도입한 오픈뱅킹은 그 금융결제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축으로 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시중은행이 참여하고 또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하고 그 외에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모두가 이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서로 이 정보를 교류하고 교환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말 그대로 공동으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다들 다 같이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능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 입출금이나 잔액조회 같은 어떤 좀 기본적인 계좌와 관련한 6개 정보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개 정보와 관련해서는 은행 앱 하나만 깔면은 다른 17개 은행 앱을 따로 깔지 않아도 다른 은행 17개 은행의 정보까지 모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거고요. 다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오픈뱅킹의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이미 은행권은 이 정부의 전면 도입에 앞서서 자체적으로 오픈 플랫폼을 깔아서 여러 외부 기관들과 자체적인 제휴를 맺어서 이미 오픈뱅킹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6개 부문을 뛰어넘는 그 은행과 외부 그 제3자 기업의 어떤 자기들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그런 추세인데요. 어떤 기업과 손 잡느냐, 어떤 제휴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이미 방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공유도 더 용이해지고 확장성 면에 있어서도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기존에는 펀뱅킹이라고 하죠. 어떤 전용 회선을 깔아야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다른 외부 기업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은행은 그 일일이 계약을 맺고 또 전용선을 깔아야 하는데 이 전용선 까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관련 서비스를 좀 확장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정보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전용 회선을 또 확장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를 다양하게 변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이 서비스가 오픈뱅킹으로 대체가 되면서 이게 크게 편해졌습니다. 이 오픈뱅킹,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은행이 여러 민간 기업과 자유롭게 제휴할 수 있는 이 포괄적인 개념의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오픈 API라고 합니다. 영어로 풀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은행이 어떤 오픈 플랫폼이라는 비대면 채널에 올려놓기만 하면 다른 외부 사업자가 자유롭게, 물론 보안 검증은 받아야 하지만 자유롭게 이 오픈 플랫폼에 참여를 하면서 이 오픈 AP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오픈 API를 통해서 오픈뱅킹을 시작한 농협은행을 예로 들면 무려 183개, 183개의 API를 갖추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금융결제원의 공동 플랫폼이 6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180여 개로 변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좌의 이체, 조회, 관리 정도만 가능했던 사업이 뭐 P2P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금융 정보로 변주되는 그런 오픈뱅킹 시대가 도래를 한 거고요. 은행과 금융사뿐 아니라 유통 같은 아예 업권이 다른 이종 산업과도 융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은 그 오픈뱅킹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뭐 크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은행들은 오픈뱅킹을 그 개인 금융이 단순 상품 판매에서 종합 자산 관리로 전환되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국도 금년 중 오픈뱅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참여 기관과 기능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오픈뱅킹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체나 조회까지는 해봤습니다만은 이외에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한 실제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미 나온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국민은행이 내놓은 그 리브엠이죠. 그 알뜰폰 사업입니다. 이게 통신비를 크게 낮췄다는 의미인데 왜 오픈뱅킹을 필요로 하냐 설명을 드리면 이 통신사의 개인 통신 정보와
이 은행의 금융 정보가 연결이 돼야 비로소 가격을 확 낮춘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다만 앞으로 이거는 왜 펀뱅킹으로 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면 이 앞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예를 들어 뭐 멤버십 포인트 사업 같은 여러 부가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일이 이것을 펀뱅킹으로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통신 정보와 금융 정보를 오픈뱅킹으로 연동시키면서 관련 사업도 함께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용이한 구조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삼성증권과 결제망을 연동을 해서 은행의 계좌와 또 삼성증권의 해외 주식 상품을 연동시키는 그런 상품을 내놨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니즈를 은행에서 그동안 이제 대응을 못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자금만 주는 형태였는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은행들이 많이 발달했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한 기능을 나누어서 제공하는 기술들이 오픈 API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그 필요한 기술들을 잘 수용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3법까지 통과가 돼서 이르면 오는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양하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만큼 이제 오픈 뱅킹을 기본 인프라로 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그 금융사의 향후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